반복되는 작업을 일주일에 3번, 4번 이상 하고 있다면 그건 무조건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제곱으로 가는 임팩트를 내려면 나를 갈아서 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 꿈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나의 창의성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부분 이전의 것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동화를 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 내 창의성, 문제 해결에 전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전략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디자인 플랫폼 팀 리더를 맡고 있는 강수영이라고 하고요. 토스의 디자이너분들, 개발자분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토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거나 디자이너분들이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툴을 기획하고 만들거나 급진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팀원분들을 상상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저는 시각디자인학과에 재학을 했고 저희 과가 한 45명 정도 됐는데 제가 44등을 할 정도로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고 되게 낙제생이었어요. 어쩌다가 21살 때 스타트업의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거의 혼자 만들다시피 한 다이어트 앱이 있는데 그게 플레이스토어 건강 앱 카테고리 차트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나 이거는 잘하네? 라고 해서 IT 계열로 커리어를 설정을 하게 됐고요. 카카오 스토리 팀에서 UI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게 됐었어요. 아이콘을 하나 디자인을 하는데 아이콘 스트로크를 1픽셀, 1.2픽셀, 1.4픽셀, 1.6픽셀 이렇게 쭉 베리에이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약간 현타가 온 거죠. 내가 과연 내 작업을 임팩트 있게 사용자들에게 딜리버리 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큰 결정을 하고 싶다. 임팩트를 미치는 거에서 좀 갈급함을 느껴서 토스팀으로 이동하는 결정을 했었어요.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더하기 혹은 곱하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제곱으로 가는 임팩트를 내려면 나를 갈아서 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 꿈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직군, 디자이너의 워크플로우 효율을 설계하는 사람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군을 내가 스스로 정의를 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플랫폼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새로 지은 거거든요. 제가 합류할 때는 디자이너분이 7분이 계셨는데 파란색도 7개고 버튼 스타일도 7개고 디자인 통일성에 대한 부채가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제품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약속을 지금이라도 맞추는 게 미래에 가장 효율적일 거다라는 전사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TDS라고 하는 토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 자산을 쌓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반대 의견이 많은 결정을 하고 싶다면 신뢰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작업이나 조언이나 협업을 최대한 많이 해놓고 나중에 제가 정말 챌린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신뢰 자산을 써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만약에 그게 성공을 했다면 더 큰 신뢰 자산을 얻을 수 있겠죠. 어떤 베팅 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만든 신뢰 자산으로 더 큰 결정을 해나가고 실패를 해도 다시 회복 탄력성으로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디자인 시스템을 쫙 다 만들면 똑같은 레고 블럭을 들였으니까 제품 통일성이 한 번에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레고를 사용해서 누군가는 궁전은 만들고 누군가는 해적선은 만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조금 더 높은 레벨의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 러닝을 통해서 디자이너분들의 툴 자체에 개입해서 2020년 9월에 프레이머로 이사를 가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프레이머는 코드 기반의 디자인 환경이거든요. 얘를 뭔가 뜯어서 수정을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소소하게 막 1픽셀, 2픽셀 튜닝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디자이너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준 거죠, 얘가. 프레이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하다 보니까 코드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스케치 제플린 쓸 때는 아무도 이거 왜 코드가 출력이 안 돼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안 하셨거든요. 왜냐면 그게 가능할 리가 없으니까 관성대로 업무를 진행을 해 오셨는데 툴을 바꿈으로써 메이커분들이 기존에는 비효율이 아니었던 거를 너무 고통스러운 비효율로 느끼시게 된 굉장히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툴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디자이너분들은 거의 하루에 한 80%의 시간을 스케치에서 보내셨는데 갑자기 이걸 바꾼다고 하면은 좀 어색할 수도 있고 4, 5년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었거든요. 토스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딱 한 가지의 이유를 꼽자면 토스 팀원분들의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원분들 머릿속에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는 문장 자체가 들어있지를 않거든요. 10배 좋은 거를 만들기 바라지 않고 100배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빨리 시도하고 빨리 실패하는 거를 응원하고 실패해도 축하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는 굉장히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아는 거를 남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의 의견만 띡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많았었는데 토스팀에 와서 많이 달라진 거는 이게 첫 번째가 공감이었어요. 아무리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더라도 공감을 일단 하고 공감이 안 되더라도 공감을 하고 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공감으로 끝내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 자신도 어떤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 시각적인 뭔가를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야 될 사람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게 저는 너무 비효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라고 구성원분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제 작업이나 생각을 꽤 자주 공유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저는 충분히 지금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효율성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패턴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때도 되게 비슷하게 생긴 페이지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페이지들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얘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시스템화하고 이런 패턴이 있구나 라고 하면 시스템화하고 귀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패턴을 발견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반복되는 작업을 일주일에 3번, 4번 이상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창의성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부분 이전의 것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동화를 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 내 창의성, 문제 해결에 전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전략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목적하고 수단하고 헷갈리지 않는 것. 저를 디자인 시스템 만드는 사람, 잘 관리하고 잘 퍼뜨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사실 디자인 시스템이 수단인 거예요. 메이커분들이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디자인 시스템에 갇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이상의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메이커분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면 디자인 시스템을 벗어나서 새로운 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디자인 시스템이 팀에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면 얘를 과감하게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변하지 않는 목적을 설정하고 수단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생겼어요. 사실 업이나 팀이나 회사도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디까지 많은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거든요. 그 끝이 어딜지.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동기부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임팩트를 끼쳐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패턴을 발견해서 효율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이후에는 더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문제들을 가설로 찍고 얘를 해결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해 봐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일해왔던 거랑 가장 다른 점인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다른 팀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임팩트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거를 상상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저까지 대체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장렬하게 사라지는 것이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